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인세영 FN투데이 발행인이고 기자인데요. 인세영 기자의 오늘 글 제목은요. 한동훈은 배신자, 국힘 전당대회 강력한 유효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배신자 논쟁이 뜨겁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기조를 배신하고 있다는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이 혼전양상을 벌이고 있다. 은근히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좌편향 매체는 물론 한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계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제히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1일 뉴스9 앵커 칼럼 오늘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세 후보의 배신자 정치 공방을 비판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사 앵커가 특정 후보를 비호하는 취지로 방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윤 앵커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논쟁을 동물의 왕국과 최순실의 배신과 의리에 빗대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2%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들면서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들면서 배신자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던 과거와 사정이 달라졌다. 수직적 당정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가 나온 적은 별로 없고 최근까지도 대부분 30%대를 유지했으며 최순실 씨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조선일보가 스스로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계열인 TV조선 외에도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 역시 한동훈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급기야 보수 진영에 금기어 탄핵 공방까지 번졌다라면서 당내에선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내에서 탄핵 이슈를 부추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이미 여야 모두에서 이미 불거져 있던 소재이며 민주당의 온갖 특검법과 탄핵안 발의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은 여의도 정치권과 방송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이 밖에 중앙일보와 MBN을 포함하여 많은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결국 최근까지도 대세를 이루던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구호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오히려 당정 관계를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는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 논란, 좌파 논란과 함께 배신자 논란이 널리 퍼져 있어서 한 후보가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전효옥, 차명진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신혜식, 이봉규, 고성국 등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들 역시 한 후보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차명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배신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배신자가 연상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현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의 여론을 분석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계기를 조중동이 만들었던 점을 생각하면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크게 당혹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 가관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자, 이렇게 인세영 기자가 일갈했는데요. 한동훈은 배신자. 이게 지금 그 프레임이 강력한 유효타가 되고 있는데요. 어대한은 이미 물 건너갔고 지금은 어대룡. 다시 말해서 어차피 대표는 원희룡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심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원희룡이 뭐 훌륭한 리더라고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원희룡의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이 원희룡을 택했다는 윤심 때문에 글로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좌파 신문은 물론이고 특히 조중동이 지금 당혹해하는 표정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을 밀었는데 뭐 어디 안으로 뭐 다 될 것 같아서 느긋했는데 최근 1, 2주 사이에 완전히 흐름이 이상해지니까 지금은 당황해하면서 냅다 유튜브를 까고 있습니다. JTBC도 그렇고요. JTBC 원래 조금 좌파 성향이니까 조금이 아니다 많이구나 뭐 그렇다고 그래요.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과 채널A가 유튜브 공격을 하고 요즘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한동훈이 꺾이고 지금 원희룡이 뜨네. 야 이거 자기들이 입지가 이게 후져지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당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은요 지금까지요 어깨에 그냥 뻥침 주고 어디 가서 조선일보 명함 내밀고 막
조선일보 이거 뭐 채널 A 뭐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오. 언론 고시라고 그러잖아요. 야, 기자 되는 게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구라치고 다니고 힘 빡빡 주고 특히 종편 생겼을 때 TV조선에서 뭐 기자들이라든가 앵커들이랑 방송 막 나오고 얼굴 알려지고 그러니까요. 힘 빡빡 주고 다녔어요. 근데 야, 이거 부정선거에 좀 밀렸거든요. 보수 채널에서 막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 붐이 막 일었잖아요. 아니, 전당대회 주자 4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 규탄을 외치고 나왔지. 최고위원 후보 2명에 청년 최고위원 해본 후보 나왔지.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부정선거로 이거 완전히 유튜브에 완전히 우리가 당하겠구나 이러는데 저것들이 대표되면 이거 큰일 났네. 완전 망신당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동훈이 될 거야 이랬는데 한동훈이 꺾이네. 근데 보수 채널에서 한동훈을 꺾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에서 한동훈을 꺾으니까 대세가 글리가네. 영향력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까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에게 있죠. 한동훈을 극 지도자라고 믿은 조중동이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지만 문제는 한동훈에게 있는데 이 한동훈이 꺾인 거는 남이 까서 꺾인 게 아니라 스스로가 꺾인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에 스스로 빨려 들어갔고 스스로 배신자 행세를 했으니까. 아니 안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배신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신 행동을 했잖아. 저 당대표 선언문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발의한다고 얘기한 건 배신자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 말고도 최근에 당대표 나오면서도 배신자 프레임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선 또 엊그저께는 또 이재명과 조국과 대화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둥. 그 다음에 부정선거 우리 이제 사전투표 의심하잖아요. 사전투표 자기가 하는 건 고사하고 물론이고 아니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에서 사전투표 하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윤석열이 또 싫어하는 짓만 요즘 몇 개 골라서 했고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보수의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이렇게 프레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이 또 이럽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 이 소리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빌빌 싸고 윤석열 때문에 자기 선거 진 건데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변화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 맞짱 떠서 윤석열 정부 수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가죠.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이럽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지는 정당 누가 만들었는데 한동훈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완탑으로 총선 치러서 4.10 총선 말아먹었어요. 지는 정당 자기가 몇 달 전에 만들어 놓고 몇 달 후에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면 이게 됩니까? 아니 이러면 또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4.10 총선 진 다음에 내가 착각해서 내가 졌다. 내가 부정선거를 간과했다. 내가 사전투표 동료해서 이런 건 내가 실수였다. 이렇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선거에 절대 안 당한다. 내가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이러면 또 우리가 좀 납득을 조금이라도 해요. 근데 아니 몇 달 전에 져놓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다음에 다른 선거에 진 4.10 총선에 진 요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한동훈의 선거 프레임 잘못 짠 거 2조 심판론 가지고 했고 운동권 청산했는데 운동권 청산은 이재명이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좌파들 공천하고 이러는 바람에 공천 말아먹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또 부정선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졌다. 그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는 없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이러면 몰라. 윤석열 책임으로 몰랐잖아요. 지금도 뉘앙스가 윤 정부 성공 위해선 변화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아니 자기가 KO 당하고 나서 그 다음 게임에는 내가 무조건 나는 이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1년 쉬라고 그랬잖아 내가. 최소한 1년 쉬면은 국민이 부른다. 왜 이렇게 조급하냐. 워싱턴에 1년 가 있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바로 몇 달 만에 도서관에 가서 사진이나 찍히고 길거리에서 사진 찍히고 고생 못 참아서 나와놓고 무슨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승리 위해 당 외연 확장할 것이래. 이거 봐.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외연 확장이라는 건 좌파 쪽으로 한번 손을 내밀겠다는 거예요. 외연 확장. 보수 다 지금 떠나가게 생겼어. 보수의 마음에 들게 보수 정당이잖아. 좌파들은요 민주당을 찍지 좌파들이 왜 국힘당을 찍어. 좌파들이 왜 한동훈을 응원해. 좌파들이 왜 한동훈을 응원하는 줄 알아? 그거는 국힘당 이기라고 응원하는 거나 한동훈 대통령 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까라고 응원하는 거야. 그리고 국힘당 찢어 발겨서 분열하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당신만한 사람 없어. 잘한다. 그렇게 해. 이재희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라선 이준석한테 바랬던 좌파들의 그 심정이 한동훈한테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국힘당에서 나왔잖아. 다른 정당에서 금배지 달았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응원할 일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응원한다니까. 왜?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고 국힘당을 찢어 발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당 외연을 확장한다고? 외연 확장 좋아.
하시네.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좌파들의. 사기당한 거야. 아니다. 사기당한 게 아니라 한동훈은 이걸 알고 우리를 사기치는 건가? 그건 모르죠. 우리를 사기치는 건지 사기당한 건지. 사기치는 건 더 문제지만 사기당한 것도 문제예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사기당하면 되겠어요? 가장이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려서 식구들 거리로 나앉게 하면 그거 훌륭한 가장이야? 당했어도 문제야. 자기가 사기쳐도 문제고. 하여튼 한동훈은 요즘에 안 돼요.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는 대세가 굳어지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 만드셨다. 충청도에서도 지금 완전히 돌아선 분위기가 나옵니다. PK에서도 경상도에서 돌아섰고요. 충청도에서도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길로 가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조중동을 이용해서 유튜브 까는 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조중동도 이제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한 챔피언 없습니다. 영원한 챔피언. 로마가 그 강력한 로마가 저물었잖아요. 그 강력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저물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패권인데 미국도 100년, 200년 후에도 패권이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조중동 몇십 년 패권했다고 영원한 패권일 것 같이 보수우파에서 웃기고 앉았네. 이런데 이제 두 가지로 망합니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한 거.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밝혀지면 이제 완전히 조중동은 개망신 나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요. 두 번째,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한동훈 편들고 있잖아. 그걸로 간다. 두 가지. 사연하라. 두고 보세요. 조중동이 영원할 것 같죠? 두고 보시니까.